인문학 교육으로 사유의 진화, 대답하는 수입자에서 질문하는 창조자로 기술의 시대를 지배하는 인문학적 통찰과 인류의 조건입니다. 인문이라 할 때 인은 사람인이죠. 과학과 기술의 궁극적인 주체입니다. 문은 그럴 문이죠. 인간이 자연과 대지 위에 새겨넣는 문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세계에 새기는 문이 바로 인문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질문은 다시 인간을 향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이 기술은 인간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다움의 전수이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인 겁니다. 주체성의 회복입니다. 맹목적인 적응을 넘어 자연 속에 가장 인간적인 것을 새겨넣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아 왔습니까? 정답을 찾는 교육이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과 프랑스가 지향하는 점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목표와 가치가 객관성과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와 취업 중심이었죠. 반면에 프랑스는 사고력과 철학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평가 방식은 정해진 교과서 중심이며 정답 도출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예술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논술로 쓰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 즉 임용고사에 통과한 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세계를 가꾸며 후속 세대를 이끄는 지적 주체이지요. 대한민국의 인재상은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프랑스가 지향하는 바는 인재상이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진 주도적 개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교사는 자율적으로 고전 작품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내도록 1년간 훈련시키는 과정이지요. 학습의 해부학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때 습이라 함은 날갯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과 실천을 말하죠. 배울 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이죠. 고전과 지식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태양은 통찰과 직관의 도달점이고요. 비상을 위한 역학, 고전이라는 공기입니다. 학습은 새가 태양까지 날아가는 과정입니다. 날갯짓, 노력을 받쳐줄 공기, 즉 지식과 고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고전의 힘이라 함은 파편화된 현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연결성이라 하겠습니다. 통찰의 탄생은 연결성이 확장성으로 진화할 때 직관의 힘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확장입니다. 천지인의 융합이지요. 한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우주적 맥락에서 연결된 전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고전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학문인 겁니다. 생존에서 창조로 지적 진보의 가치 사슬이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궁극적인 이유는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고 내 영토를 미지의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한 인간은 남이 열어놓은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단계 1은 구분할 줄 아는 거지요. 디스팅기시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독을 나누는 원초적 생존 본능입니다. 두 번째 배움은 바로 지식의 축적, accumulate죠. 구분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전승해서 생존의 질, 주도권을 향상시키는 일이지요. 세 번째는 영토의 확장, expand입니다. 지식을 통해 모르는 영역으로 나아가 자기 경험을 통제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창조, create입니다. 시인의 높이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세계를 개방하는 겁니다. 시민의 높이에서 창조의 엔진은 은유하는 능력, 메타포하는 능력이죠. 은유는 전혀 이질적인 것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는 힘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얀 별을 밥으로 표시하기도 하죠. 바로 은유인 겁니다. 창조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죠. 창조는 그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이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죠. 별이 밥과 연결되는 순간 밥은 더 이상 이전의 밥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 그것이 바로 시인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은유일 겁니다. 당신은 지식의 수입자인가 창조자인가? 이류 국가의 한계를 넘어 인류의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의 수입자와 지식의 창조자를 구분해보면 지식의 수입자 이류라 함은 핵심 역량이 이미 만들어진 정답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 창조자 인류는 핵심 역량이 이 시대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지요. 지식 수입자 인류의 기본적인 태도는 정해진 체계에서 체계 안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 창조자는 주도권을 쥐고 질문하는 거지요. 지식 수입자의 활동 영역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반면에 지식 창조자는 불안을 감당하는 미지의 영역, 바로 꿈이지요. 지식 수입자 인류의 동인 엔진은 집단 또는 우리라고 하면 지식 창조자 인류는 동인이 바로 개인, 나와 용기입니다. 지식을 수입하는 사람은 정답을 찾는 일을 잘 하지만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와 미지의 영역이 있죠. 안전한 곳에는 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다. 진정한 꿈은 불가능하게 보일 때 익숙함을 떠나 험난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시작되는 거지요. 미지의 영역 꿈은 불안의 수용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불안감을 감당하는 모험이고요. 거친 과감성이 요구되지요. 스스로를 거칠고 과감하게 만들 때 지적 탁월성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수고 나로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은 오직 자기 자신의 호기심, 욕망, 내적 충동이 관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대답하는 통로로서의 자아입니다. 대답만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식과 신념이 통고하는 단순한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자아의 발현입니다. 나는 우리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의 정면으로 맞설 때 비로소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이전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곧 나만의 장르이자 감동인 거죠. 성장의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것. 60세의 철이 들면
우리의 지적 성장은 85세까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를 위한 생각보다 주는 것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생애 주기 성장 곡선을 보면 60세가 일반적으로 철이 드는 시기입니다. 60세부터 지속적인 배움을 가지고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때 확고한 가치관,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85세가 되면 타인을 위한 봉사가 필요하지요. 인류의 삶은 다원주의와 열린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는 상대가 되고 닫힌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유가 공존의 가치를 일깨웠듯 인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도자의 그릇을 결정하는 질문이라 함은 직장인에게 직장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리더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편을 가르지 않았고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했던 이타적인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산 안창호, 인촌 김성수, 유일한 씨가 대표적이지요. 완성된 사유의 궤적입니다. 나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수고 오직 나로서 용기 있게 질문하여 자기만의 장르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다시 국가와 세계 더 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확고한 가치관이 당신을 영원히 비상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를 깨고 질문하여 만든 나만의 장르,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내 것을 내어주며 열린 사회를 만드는 봉사가 필요하죠.